2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거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1심은 3개의 이혼 소송이었다. 그런데 이번 2심은 3개의 재산 분할 소송이었다. 저도 변호사 저희 14년 하면서 재산 분할 금액이 1조 3천억이 넘는 거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이런 금액을 또 못 보지 않을까. 그 정도의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5%만 약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6, 7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거 하나로 그냥 변호사 은퇴하셔도 돼요. 변호사님,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 재판이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어떤 재판이고 왜 지금 이 뒤집힌 게 되게 이슈가 된 거예요? 이 소송은 쉽게 말해서 이혼 소송 재판이었고요. 이혼 소송 재판에서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 대상 재산이 1심과 2심이 완전히 달리 봤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SK 주식을 대상 재산으로 1심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2심은 포함을 시켜서 분할을 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이 제일 많이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2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거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항소심 사건에서 이렇게 뒤집히려고 가는 건 쉽지 않은데 이거는 그냥 아예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례적인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심은 3개의 이혼 소송이었다. 그런데 이번 2심은 3개의 재산 분할 소송이었다. 저도 변호사 저희 14년 하면서 재산 분할 금액이 1조 3천억이 넘는 거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이런 금액을 또 못 보지 않을까. 그 정도의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1조 3천억의 성공보수는 얼마예요? 법의 성공보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5%만 약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6, 7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거 하나로 그냥 변호사 은퇴하셔도 돼요. 이 판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요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심과 2심의 판사님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호사들이 또 바뀌었어요. 1심이 노소영 관장님 측이 진 다음에 변호사들이 바뀌었거든요. 플레이어도 바뀌고 심판도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경기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경기가 펼쳐질 수 있었던 거죠. 1심은 사실 600억 재산분할금이 나왔으면 사실상 최태원 회장 측의 완승이었다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조 3천억 원이면 완패죠. 사실상 노소영 회장 측이 다 이긴 재판이다. 2심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2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어떤 식으로 언론이나 여론이나 이걸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최태원 회장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법원에서 보도자료도 지금 배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문을 보지 않는 이상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변론기일이 딱 2번 열렸어요. 변론 준비기일은 그 전에 몇 번 열렸지만 1심 판결을 다 뒤집었다라는 얘기는 그 사이에 많은 증거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판사님이 똑같은 증거를 보고도 가치 평가를 달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후자 쪽도 사실 좀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2심은 대부분 다 질 거라 생각했어요. 챔피언스 리그로 치면 몇 년 전에 바르셀로나랑 리버풀이랑 경기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이미 홈에서 3대0인가 4대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웨이를 갔을 때 그냥 완벽하게 뒤집히지만 않으면 거의 3골차 4골차 이기니까 나 그냥 이거 버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수비적으로 전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리버풀이 뒤집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우승까지 올라갔잖아요. 1심에서 김현장이 워낙 크게 이겼기 때문에 좀 더 수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 김현장 측의 전략이 그거를 제가 지적하기엔 좀 뭐 그렇지만 미스가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비적인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했다라는 거는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지금 1조 3천억 원을 현금으로 다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현물로 분할했으면 가치평가를 조금 달리해서 이거를 주고 이거는 또 지키고 이렇게 전략을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세우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측면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겼던 건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일단 1심에서 졌던 건인데요. 상가 사건인데 원래 홍보할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는 뭐 여기랑 가까워요. 여기는 앞에 뭐 바다뷰가 보여요.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데 막상 지어지고 나서 가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앞에가 벽으로 막혀 있거나 아니면 뭐 역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설계가 바뀌어 있거나 100명이 중에서 거의 90명이 다 졌던 사건이에요. 21분이 오셨는데 쟁점이 다 틀려요. 5분과 15분이 있는데 5분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15분은 약간 이기기가 어려운 사건이고 처음부터 소송을 하면 안 되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상가를 샀는데 왜 이렇게 나가? 상가마다 호실마다 쟁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분양자다라고 해서 분양자 협의회 꼭 이런 게 만들어져요. 입주민 대책위원회. 그러면 그때는 막 우르르 뭉쳐가지고 다 같이 싸워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쟁점이 달라서 이길 수 있는 부분, 설계 변경이 있는 호실, 뭐 아니면 뭐 기둥이 있는 호실, 재판부가 만약에 이걸 다 같이 들어가면 그냥 뭉뚱그려 주장하고 있네라고 보시는데 이 쟁점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주장을 하면 우리 주장이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들은 완벽하게 전략을 다시 짜서 그 5분을 전부 계약 취소시켜드려서 구제시켜드렸고, 마찬가지로 최태원 노소영 관장 측 사건에서도 노소영 관장이 1심 패소하고 전략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변호인단도 전부 교체하고 새로운 감독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경기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는 게 저희 사건과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 불안할 것 같은 게 1심에서 졌는데 기존에 하던 변호사들이 다 나가고 새로 들어오면 또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고 막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불안감이 있죠. 대신에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 감독이 있으면 지는 사람은 왜 계속 지는지 알아요? 자기 전술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계속 지기 때문에 전술을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지를 못하고, 아니야, 이거는 심판 잘못이야, 내 전술은 완벽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심 기록을 저희 변호사들이 검토를 해보면 질만한 이유가 있어서 전술을 잘못 써서 졌던 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번에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프레임을 바꿨길래 갑자기 이제 재판이 크게 뒤집어 버릴까요? 일단은 스토리 자체를 최태원 회장이 일부 일처제를 무시하고 가정을 파탄시켰던 부분을 최대한 부각을 시켰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최태원 회장이 부정행위를 한 거잖아요.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거잖아요. 비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해서 재산 분할 비율도 이제 재판부에 조정을 한 것이고요. 근데 그걸 왜 1심에서는 못한 거예요? 1심에서도 했어요. 1심에서도 했는데 이게 2심에서 전략이 먹혔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이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똑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서면과 변론 방향에 대해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1심을 쥐고 이겼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나머지 주장들 다 철회해버리고 우리는 항소심에서 이 주장만 남겨놓았거든요. 그게 인용이 된 거예요. 나열식 주장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억울한 사정이 있다라고 해서 판사님한테 1부터 10까지 주장을 다 하면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1번 주장을 보다가 10번 주장을 보면 앞에 무슨 주장을 했는지가 헷갈려요.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감정평가에 부합하는 주장만 저희가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냐면 졌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공통적으로 보니까 감정 결과가 단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감정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 신청을 해야지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감정 신청도 무조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둬서 감정 신청서를 써야 되겠다, 그걸 전략을 짰고, 그게 먹혀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이게 감정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이 돼 있고, 다른 상가랑 다르게 이거는 이렇게 하락률이 나오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네, 뭐 다른 건 다 안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됐네 라고 되니까 전술이 바뀌고 새로운 요소가 등장했기 때문에 완전 판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재판 과정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저희가 감정을 채택받아서 뒤집어서 이겼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을 채택받는 것만 저희가 변론기를 4번 했습니다. 그 감정을 왜 채택을 받아야 되는지를 판사님한테 4달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결국은 재판부에서 그걸 채택을 해주셔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뒤집었다는 걸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패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들은 왜 감정을 받을 생각을 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 많은 의뢰인들 100명 가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질 사람이 있었는데 뭉뚱그려서 다 절차를 진행해버리니까 정작 살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야가 안 간 거예요. 사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길 사람은 이렇게 쟁점을 달리해야 되고 이 사람은 저렇게 달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돈을 벌고 싶고 일단 시작을 하고 싶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다간 이길 사람도 다 질 뻔했죠. 가장 확실한 이유 알려드려요. 그거는 분명히 친구 변호사가 선임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을 못하고 진행을 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진행이 더 잘 봐줘야 돼. 그거를 실력이 있어야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강호석 변호사님이랑 친한 편이잖아요. 강호석 변호사님 배 수술을 해달래요. 나는 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잘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은 잘하고 싶더라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진짜 기적같이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1심에서 저도 뒤집어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앤장 대한민국 1위 로펌이죠. 1위죠. 예. 근데 어쨌든 2심에서 져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통상 법무법은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김앤장이는 1000명 넘는 변호사님이 다 최태원 회장님 사건을 한 건 아니에요. 그 팀의 그 담당 변호사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을 뿐이지, 다른 팀은 그날도 언론에 안 나왔지만 많이 이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앤장의 뭐 패배의 날 이렇게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그 팀이 패배를 한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들이 사실 보면 참 상징성이 컸던 사건이잖아요. 보면 변호사들로 치면 변호사들 거의 월드컵 같은 경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 안 했던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미지 실추는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항소
지금 한 상태에 100% 상고하겠죠. 그러면 상고했을 때 지금 또 다시 이게 뒤집히지 않으면 큰일이 났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SK 그룹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큰일이 난 건 맞죠. 경영권을 이제 상실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 판결 자체는 일부 일처제를 확립한 판결이라면서 와이프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판결이 확정될지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이 좀 많아요. 완전히 1심과 2심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상고심은 사실 안 바뀌거든요. 바뀔 확률이 거의 1%도 안 돼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는 변호사들도 일반적인 상고심에 예측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감히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고난 심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대법관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